30만 원짜리 적금을 가입을 해서 36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해서 한 370, 80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정도의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금액대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기 참 좋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로 인한 두뇌 회전이 빨리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기 때 1000만 원에 가깝게 좀 만기 금액으로 환산을 시켜보면은 사람들이 소비보다는요, 이걸 어떻게 굴리지? 어떻게 투자를 하지? 하는 좀 자산화가 되는 쪽으로 두뇌 회전을 더 빨리 한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책임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예적금 가입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적금 가입하는데도 요령이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가장 처음 접하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예금이나 적금이거든요. 은행 창구에 가서 가입을 하려고 해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엔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활용 방법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예적금을 좀 잘 구분을 못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활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금과 적금에 대한 구분은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융상품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한 10명 중 2명 정도는 예금과 적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으십니다. 적금과 예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하죠. 네, 적금은 이제 매월 넣는 거고요. 예금은 한 번에 목돈을 예치를 하는 겁니다. 적금과 예금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금을 돈을 수시로 넣었다 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예금이라고 부르죠. 근데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예금은 정기 예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만드는 목적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냥 꾸준한 저축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적금의 금리를 높은 데를 찾아서 검색을 하거나 돌아다니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적금이에요. 돈을 만드는 게 목표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돈을 굴리는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모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목돈 마련에 적금이 들어가 있고요. 목돈 굴리기에 예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금부터가 바로 돈을 굴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A씨 같은 경우에 월 100만원씩 1년 만기 5%짜리 적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B씨는요 1200만원 1년 만기 4%의 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A씨와 B씨 중에서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되게 쉽죠. A씨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씩 넣었으니까 1년 뒤에 원금이 1200만원이에요. 그리고 5%. 자, B씨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을 넣고 끝냈기 때문에 원금은 1년 뒤에도 1200만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금리는 4%죠. 단순하게 보면은 A씨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1200만원에 5%, 그래서 60만원, B씨는 1200만원에 4%, 48만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실제적으로 A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38만원 정도 될 거고요. B씨는 48만원이 맞습니다. 이 이유는요. 적금은 매월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달에 들어간 100만원에 대해서는 5%의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에 들어간 100만원에 대해서는요 12분의 11만 줘요. 세 번째 달에 들어간 거는 12분의 10을 주죠. 그런 식으로 점차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 적립식 투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적립식 투자도 매월 똑같이 100만원씩 넣고 1년 뒤에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4%의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적립식이라 하더라도 1200만원의 4%인 48만원이 맞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이자에 대한 계산이 예금과 동일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면 적금을 1년짜리는 3%, 2년짜리는 3.1%, 3년짜리는 3.2% 이렇게 금리를 높게 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3년짜리를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금은 가급적이면 1년 단위,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1년 단위로 운용을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금, 예금 마찬가지로요. 적금은 말 그대로 그냥 목돈 만드는 도구로만 인식하자. 우리가 저축을 습관을 들이는 걸로 인식하자라는 거고요.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만기가 돼서 목돈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 계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2년짜리, 뭐 3년짜리, 5년짜리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적금이거든요.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적금을 가입할 때 또 하나 챙기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목돈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재무 심리적인 관점으로 사람이 만기가 됐을 때 이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있대요. 그게 1,00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짜리 적금을 가입을 해서 36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해서 한 370, 80만 원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정도의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금액대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기 참 좋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로 인한 두뇌 회전이 빨리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기 때 1,000만 원에 가깝게 만기 금액으로 환산을 시켜보면은 사람들이 소비보다는요, 이걸 어떻게 굴리지? 어떻게 투자를 하지? 하는 좀 자산화가 되는 쪽으로 두뇌 회전을 더 빨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금도 가급적이면 만기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나오게끔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한 달에 최소한 80만 원 이상은 저축을 해야 될 텐데 나는 그 정도의 여력은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때 쓰는 적금이 바로 2년 만기, 3년 만기 적금이 될 거예요. 이 점을 꼭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매한 만기 금액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씩 해서 만기 때 한 1250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1000만 원은 어디에 투자를 하겠지만 250만 원은 자기를 위한 선물을 줄 확률이 높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금 목적은 뭐다? 습관을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1,000만 원을 모으고 싶다라고 한다면 월 80만 원, 1년이면은 이자 포함해서 한 970에서 98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의 금액이면 그 다음 나의 행동 한 2, 30만 원 더 보태서 1,000만 원을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만기 금액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적금을 가입하자, 예금을 가입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효과적인 자산 만들기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예적금을 활용하는 방법, 단위는 1년 단위로 이용을 한다. 2, 3년의 금리가 조금 더 높다 하더라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빨리 만기가 돼서 이거를 다른 쪽으로 굴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자. 그래서 예적금을 가입하실 때는 뭐에 현혹되지 말자? 숫자에 현혹되지 말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